요즘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로 정말 뜨겁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하나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그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예고편에 나온 이 대사 한마디가 클레오파트라의 인종을 둘러싼 현대적인 논쟁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갈리냐면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클레오파트라를 흑인 아프리카 여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집트 정부는 이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 주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론, 그러니까 아니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인이었어 라는 주장의 근거는 뭔지 역사적 사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클레오파트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에 세운 마케도니아 그리스계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였습니다. 거의 300년 가까이 이어진 가문이었죠. 이 가문의 특징을 좀 보세요. 그리스 혈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썼고요. 심지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면서 근친혼까지 했습니다. 재밌는 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말을 배운 거의 최초의 통치자였다는 사실인데요. 이건 역설적으로 그 전까지 지배층에 얼마나 그리스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지키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끝난 거 아니냐? 그냥 그리스인이었다로 결론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프톨레마이오스 12세, 그리스계인 거 확실하고 근친혼이 관습이었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어머니도 그리스계 아니었을까요? 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하지만 역사가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클레오파트라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역사 기록에 그냥 텅 빈 공백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 미스터리, 이 하나의 모른다는 사실이 모든 논쟁의 씨앗이 된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독일학계 일부에서는 어머니가 이집트 귀족이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혼혈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요. 반면에 영미권 학계에서는 글쎄 아마 친척이었겠지만 확실하진 않으니 그냥 미스터리로 남겨두자는 입장이 더 강합니다. 즉 학술적으로도 100%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문헌 기록에 한계가 있으니 이번엔 우리가 직접 역사 탐정이 되어서 남아있는 물리적인 단서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녀의 얼굴이 담긴 유물들. 둘째, 그녀 가족의 유해. 그리고 셋째,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기록.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 그녀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거죠. 동전이나 흉상에 새겨진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을 보면요. 딱 봐도 두드러진 메부리코 같은 전형적인 그리스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고대의 초상화는 지금의 증명사진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상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즉 선전물에 가까웠습니다. 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클레오파트라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건 클레오파트라에게 아프리카 혈통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에 가장 강력한 고고학적 근거인데요. 바로 그녀의 여동생 아르시노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나온 유골입니다. 이 두개골에서 아프리카인의 특징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와, 이거 결정적인 증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근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일단 그 중요한 두개골이 1920년대에 연구된 이후에 사라져버렸어요. DNA 분석도 오염 때문에 실패했고요. 게다가 그 무덤이 정말 100% 아르시노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설령 맞다 해도 클레오파트라와는 배다른 자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한마디로 이걸로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나 불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뭔가 명쾌하게 결론이 안 나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2000년도 더 지난 이 옛날 사람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라 된 걸까요?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 정통성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의 딸이 맞나? 정당한 후계자인가?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뭘 묻고 있죠? 인종입니다. 그녀는 흑인이었나 백인이었나?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녀의 시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렇게 분류하려는 시도 자체가 아주 현대적인 관점을 과거에 그냥 들이미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들에게 이건 그냥 역사 논쟁이 아니에요. 거대한 글로벌 미디어가 자신들의 역사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재단하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아주 현대적인 문화적 침략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사실 클레오파트라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종이라는 잣대로 모든 걸 재려는 우리의 집착, 역사적 인물을 문화전쟁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미디어의 막강한 힘 같은 것들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 자체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클레오파트라의 인종이 뭐였지?가 아니라 우리는 왜 2000년 전 인물에게 현재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이렇게 애쓰는 걸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그게 이 뜨거운 논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